사람이 나르시시스트야? 겸손하고 친절하던데 자기 관리도 잘하던데 완전히 속았네. 열길 무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괜찮은 사람은 다 나르시시스트야? 헷갈리고 무섭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그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왜 나르시시스트를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왜 당신이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사람 나르시시스트의 무기와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무례하고 거칠고 화내고 제멋대로의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형편없는 사람의 경우라면 단박에 알아보고 멀리했겠죠. 문제는 나르시시스트 중에 아주 매력적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매력적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상상도 못한 채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희생양이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나르시시스트는 아주 친절하고 겸손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이런 매력과 무기로 무장한 나르시시스트에게 누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무기, 근자감. The Narcissist Next Door라는 책에서 재밌는 실험을 얘기합니다. 2011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MPI 지수가 높은 나르시시스트는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에도 얼마나 그럴싸하게 꾸며서 자신있게 대답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심리학 대학교에 조교 채용 공고를 내고 94명의 지원자를 모집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두 나르시시스트 검사인 NPI 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면접관은 50개 준비된 질문을 합니다. 이 중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와 개념도 넣어둔 거예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풀 플렉스 이론과 세미 플렉스 이론, 그리고 울트라 플렉스 이론을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 들어보셨죠? 심리학 전공자라도 이게 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그냥 쓴 의미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50개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을 섞어서 인터뷰를 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MPI 지수가 낮은 보통 사람은 한 문항 정도 꾸며 답을 했고, MPI 지수가 높은 나르시시스트는 최소 4개, 많게는 6개까지의 문항을 꾸며서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럴싸하게 잘 꾸며서 조금도 쫄지 않고요.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그래서 근자감이라고 하죠. 질문에 사용된 단어를 얼마나 아느냐 0점에서 만점 6점으로 체크를 하게 했더니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지원자들은 모르는 단어마저도 6점 만점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단어들도 가짜죠. 예를 들어 필름 플레이트 이펙트, 캘렌더리즘 이펙트, 이것도 제가 방금 만든 뜻도 없는 단어들입니다. 매우 잘한다고 6점을 체크하는 거예요. 실제 실력이 없는데 잘한다고 허세를 부리면 근자감이죠. 어떤 일이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며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 있나요? 실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두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무기, 겸손과 친절.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무기라고요? 네, 폭력과 무례함은 파괴적이긴 해도 타인을 속일 순 없죠. 거짓된 겸손과 친절로 무장된 나르시시스트야말로 정상적인 사람들을 속이는 최고의 선수들이죠. The Narcissist Next Door에서 스티븐 글래스라는 기자의 예를 듭니다. 글래스는 뉴욕의 뉴 리퍼블릭이라는 언론사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기자입니다. 종교계 정치계를 망라하고 폭로성 있는 자극적인 기사를 매번 대박으로 터뜨렸거든요. 그러다가 한 대기업이 10대 소년 해커를 은밀하게 고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고발한 기사 해킹 천국을 연재했습니다. 이것 또한 대박이었죠. 그런데 경쟁사 포브스 기자가 왜 대박 기사거리는 나한테 하나도 오지 않고 글래스에게만 가는가? 라며 의문을 품고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글래스의 기사가 조작임이 드러났고, 이제까지 모든 글래스의 기사는 거짓, 조작, 호구들의 내용을 구성해 만든 소설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에서 파장이 제법 있어서 2003년에 셔터 글래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글래스와 같이 일한
주변 동료들은 글래스의 이런 정체를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글래스를 믿었기 때문이죠. 2년 전에 사소한 말을 기억해서 선물을 해주는 친절하고 세심한 글래스. 자신의 기사를 재미없다고 엉성하다며 미팅할 때마다 겸손하게 주변을 대했던 글래스. 누구나 도와주고 싶은 모성애를 자극하는 연약한 말투의 글래스. 대충 상상이 되시죠? 글래스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게다가 매번 대박 기사를 터뜨리는 실력까지 좋은 글래스를 동료들은 모두 좋아하고 믿고 응원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는 단순한 사실만 잘 기억해도 나르시시스트의 무기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당신의 마음을 훔치는데 선수다. 나르시시스트의 세 번째 무기, 영악함. 나르시시스트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이기 일수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수준이 낮은 나르시시스트는 금방 들통이 나서 그 피해가 적지만 겸손, 친절, 능력 그리고 영악함까지 갖춘 나르시시스트라면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끔찍하죠. 추락한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그런 예인데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는 사람이죠. 뚜르 드 프랑스 7년 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취를 한 선수입니다. 뚜르 드 프랑스 발음도 어렵네요. 사이클 세계의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랜스 암스트롱은 축구로 비유하면 마라도나, 펠레, 메시, 호날두 같은 사람입니다.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좋아하는 스포츠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경기력도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20대 중반에 생존율 20%의 고환암에 걸렸는데요. 강인한 의지와 항암 수술로 기적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출전한 1999년에 뚜르 드 프랑스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을 한 겁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그의 성공을 배경으로 후원을 받아 암 환자를 돕는 리브 스트롱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세계 암 환자와 가족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찾아와 많은 환영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능력과 성취가 약물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당연히 제명당했고 많은 팬들과 어린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수년 동안 그가 약물 중독을 들키지 않은 것은 그의 영악함 덕분이었습니다. 아주 극소량의 약물을 조금씩 혀 밑에 두어 섭취하거나 약물을 쓴 본인의 혈액을 미리 냉장고에 저장해두고 도핑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약물이 들어간 본인의 혈액을 다시 수혈하는 방법으로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동료 선수들의 증언으로 그의 정체가 폭로됐습니다. 그 소수의 선수들은 성공적이고 헌신적이며 존경스러운 스포츠 영웅을 시기하는 찌질이로 비춰졌죠. 게다가 세계의 암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업까지 벌였으니 얼마나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참 영악하죠. 법망을 피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팬들을 만들어서 보호를 받기까지 하는 영악한 두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결국 긴 법정 소송 끝에 랜스 암스트롱은 패하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나르시시스트들의 매력과 무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오히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력과 인격 모두 탁월한 이미지의 사람이 있다면 이미지의 사람이요. 마음 한구석에 일만의 여지를 남겨두세요. 100% 사람을 믿고 의지하진 마세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까요? 친절하고 능력있고 존경스러운 모습에 나르시시스트도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질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짓된 사람들을 구분할 때 그들의 외모, 즉 이미지를 보지 말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관계를 시작할 때 인생의 중요한 배우자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때 우리는 흔히 사람만 좋으면 됐지, 나만 좋으면 됐지 같은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다 인생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한 번뿐인 인생은 환불이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현재 그 사람의 만들어진 이미지와 말투와 성품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본다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것이고 열매를 본다는 것은 과거의 삶의 궤적을 본다는 것이고 열매를 본다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중요한 그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고 말하지 않고 버려 한다면 그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연민을 자아낸다면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영악한 나르시시스트는 얼마든지 자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그 열매는 교정할 수 없죠. 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무기와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제발.